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답변하셨습니다. 저 약간 좀 충격이 와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저는 그 농담은 웃을 수가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어요.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님 정의로우세요? 저보다 정의로우세요? 뜬금없이 이제 저만 통행해주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권력자적 관점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전해진 대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올해도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이제 좀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최고 존엄이라는 이제 표현을 놓고 설전을 벌이셨잖아요. 자, 지금 뭐 그 설전 이후에 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문자, 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발언, 그 논쟁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예. 설사 우리 의원실이 무슨 콜센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예. 저는 전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웠던 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걸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20대 여성 인턴분이 한 분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끊고 나서 옆에 가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 전 지지합니다만 서로 선을 지켜가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항의 전화가 오는 이유는 그 기동민 의원과 설전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왜 반대하느냐. 저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169대 1로 싸우는 것 같다. 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 1대 1로 이제 싸우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 민주당의 정치는 저는 80년대 반독재 투쟁에서 저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단일 대오를 이루고 스크럼을 짜고 내 편, 너 편으로 나눠서 무조건 싸우는. 저는 정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민감한 사항들을 거의 토론도 없이 무조건 당론으로 정해버리고 169개 도장을 순식간에 받아서 추진하는 예. 집단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는 독재 투쟁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지금의 정치에는 전혀 효용감이 없고요. 또 국감장에서 방금 말한 기동민 의원과의 논쟁에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막 윽박을 지르면서 제게 주어진 발언 시간을 방해하시고 뺏으러 그러시더라고요. 예.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기동민 의원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당시에 이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이제 기동민 의원이 썼는데 기동민 의원 이야기로는 앞에 뒤에를 다 이야기를 붙이면은 이게 최고 존엄이라고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아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비판하는 위트 있게 비판하는 그런 의미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 의원께서는 그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 그 부분에 이제 상당히 그 언짢으셨던 그런 느낌이셨던 거죠. 예, 제가 그 발언을 듣고 바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3분 정도 기다리고 예. 고민을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앞뒤 맥락을 아시면 기동민 의원님이 더 많이 사과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맞고 불에 태워진 사건을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맥락도 틀리고 농담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 그 즉시 실질적 사과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역주행을 하시면서 저거로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한 말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힘으로 우겨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다시 한번 집단주의 정치의 민낯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특검법 관련해서 이 모든 시선이 이제 조 의원께 이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물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지만 이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조 의원의 이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조 의원의 의견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자, 대장동 특검에 대한 조 의원의 입장은 있으십니까?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거의 10분에 한 번씩 지지자들,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론인분들이 문자 전화 오셔가지고 예. 참 어려웠는데요. 지난 대선을 한마디로 하면 대장동 대선이라 할 정도로 예. 전라도, 경상도, 전국 어디에서 있는 분들이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을 공부해야 됐던,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특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특검의 아직 법안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 고민하고 있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예, 저 방금 이제 조만간 입장을 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내실 때는 이 특검법이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장동 특검이 과연 민생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도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은 분들 얘기를 듣고 있고요. 정치를 하는 목적,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특검에 제가 반대한 이유도 민생이고 여러 가지 부적절성인데요. 그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은 맞고요. 예. 다만 이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담론이고 지금 정치가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으로 다 빨아들여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하면 정치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잖아요.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면 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 만약 보이콧하면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뭐 참석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못난 정치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 생떼 정치고 볼모 정치인데요. 국회에서 이게 이제 사과하지 않으면 2023년 예산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얘기하는 건데요. 큰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못난 정치고요. 대통령이 국회 와서 연설을 하는데 들어줄 정도의 아량도 없는 사람은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할 것은 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자꾸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시는 게 국회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 패스트트랙도 이제 민주주의의 한 절차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패스트트랙이 거대 당의 약간 힘의 논리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법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특검법을 그 여야가 논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회에는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다수에 대한 보장 그리고 소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법 그 제도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위험한 무서운 제도입니다. 예. 다수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이 돼야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어떻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법안들의 그 성과 또는 운명이 그렇게 썩 좋은 것보다는 아쉬운 것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제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 역시도 지금 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썩 뭐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 그 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원래 야당은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정당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뭐 민생부터 안보까지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 때문에 전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집권 정당입니다. 야당이 싸우자 들면 그래 싸워보자 이러면 이건 집권 세력이 아니죠. 또 하나의 야당일 뿐입니다. 싸우자고 들려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논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마치 아직도 야당인 것처럼 야당다운 야성을 드러내고 너 싸우고 싶어 그럼 나도 싸우자 이런 정치의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답게 어떻게 하면 국회를 설득해서 필요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성숙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대 전환이 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이제 정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이야기처럼 민주당의 당론을 따라가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목소리를 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했을 때 저와 다른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신생정당과 함께한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고요. 저는 당연히 그 명분을 지키면서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왔고 아마 제 찬성 반대 입장을 이제 살펴보시면 케바케라고 할까요? 건건별로 저는 찬성 반대를 했습니다. 예.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169석을 가지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로 돌아가는 것 같고 당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참할 생각 없습니다. 대한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실망한 분들,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과 함께 정치를 3분지기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